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산청에서는 사망 13명에 실종 1명이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사태 발생 이틀 전부터 산림청에서 전화까지 해 대피를 권고했는데 산청구는 당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오전 8시쯤부터 119 상황실로 산청 지역 곳곳에 산사태 신고가 쇄도했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있다. 여기 지금 08시 19분에 산청 오후면 3장면, 산청읍 0907분. 여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산청군이 산사태 주의보를 산사태 경보로 격상한 시점은 지난 19일 낮 12시 37분. 당일 오전 이미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한 뒤였습니다. 경보 1시간 뒤 전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1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나기 이틀 전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산청군 부군수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 주민 대피를 권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측정보 경보 단계가 생성이 됐으니까 주민들 사전에 대피시키고 위험지역 같은 데 상황 관리 좀 철저하게 하고. 이틀 전부터 산사태 주의보를 산청군에 통보했고 이후 매시간 위험 경보를 내려보낸 상황. 하지만 산청군은 17일 오전 산사태 주의보만 한 차례 발령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자체의 그 판단에 따라서 경보 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량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 예측은 산림청에서 하고 발령권은 시군 지자체장에게 있는 이원화된 현행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홍수나 집중호우 때 원격이나 자동으로 수문을 작동할 수 있는 스마트 수문이 전국 곳곳에 하천에 설치돼 있는데요. 이 스마트 수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침수 피해를 부른 우리 지역의 사례가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진주시 사복면 진덕마을. 집중호우로 마을이 순식간에 침수되자 주민들이 고무보트로 급히 탈출합니다. 공장과 가옥은 물에 잠겨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역류를 해가지고 수문을 닫아야 되는데 안 닫은 상태에서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마을 인근 하천에 설치된 배수문입니다. 홍수나 집중호우 때 원격이나 자동으로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스마트 수문인데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문이 닫히지 않아 불어난 하천물이 마을 쪽으로 역류했고 반대로 마을에 들어찬 물은 하천으로 빼내지 못한 겁니다. 그날 수문이라든지 게이트 펌프 작동 관련해서 일부 좀 오류가 좀 생겨서 침수가 일부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또 다른 스마트 수문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는 정기 점검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의 신뢰성은 의문입니다. 시설물 설비업체가 셀프로 점검해 진주시에 보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게이트 펌프 설치 업체에서 해주십니다. 그 납품업체가 점검하는 게 그게 셀프 점검인데 그게 괜찮습니까? 그런 점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주시의 안일한 대응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스마트 수문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 시스템도 없었고 비상시 수동 조작을 위한 관리자 지정과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주시는 뒤늦게 배수문 관리 전문 인력 배치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낙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센서 오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중 센서를 설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진주시에 설치된 스마트 수문은 모두 40여 곳. 단 한 번의 오작동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보다 철저하고 책임성 있는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지난 폭우로 산청에서 1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 대부분 산사태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번에 경남의 산사태 발생 건수는 무려 1000건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역시 폭우가 쏟아진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는 한 건의 산사태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능선에서 양쪽으로 흘러내린 산사태는 산청읍 부리와 모고리를 덮쳤고 4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15년 전 산불이 나자 불탄 나무를 모두 베고 조림한 곳과 산사태 발생지가 일치합니다. 산사태가 주택 여러 채를 덮친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이곳도 2013년 벌목하고 속성수인 튤립 나무를 심고 가꾼 곳입니다. 인위적인 숲가꾸기가 계속 됐던 곳이고요. 저쪽 부근은 인위적인 숲가꾸기가 되지 않고 벌채 이후에 방치했던 곳입니다. 방치했던 곳은 터지지 않았고 계속 관리했던 곳은 터진 거죠. 줄줄이 무너져 내린 산청군 차왕면 양곡마을 앞산은 5년 전 숲을 벌채하고 임도를 낸 곳입니다. 3월 산불에 이어 지난 폭우 당시 798mm의 극한의 호우를 기록했던 산청군 시천면. 산불 피해지에서 시작한 산사태도 있지만 피해를 키운 건 벌목지입니다. 산 나무를 벌목한 지형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중에서는 임도랑 겹치면서 터진 데도 있었고 임도에서 단독적으로 터진 지점도 있었습니다. 중산리 776.5mm, 세석대피소 728.5mm 등의 폭우가 쏟아진 지리산 국립공원. 국립공원공단이 탐방로를 전수조사하고 드론으로 확인했는데 산사태는 0건이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도로 비탈면은 이처럼 여러 곳 무너져 내렸지만 산사태는 없었습니다. 국립공원은 천연림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탐방로 훼손도 많지 않고 산사태나 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폭우 당시 경남에선 374개 마을에서 1000여 건의 산사태가 났습니다. 환경단체들이 폭우와 함께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건 벌목 정책입니다. 산청에서만 지난 한 해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명목으로 허가된 벌목만 60건에 면적은 356헥타르에 달합니다. 벌채 허가가 산사태 문제라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없이 무자비하게 매년 100만 평 이상씩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 더 큰 재해, 더 큰 재앙을 예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을과 도로, 농지를 휩쓴 이번 산사태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조사와 산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